이제 생물의 다양성 배웠고 생물의 분류. 엄마가 집에서 빨래를 개서 타월은 타월대로 놓고 양말은 양말대로 놓고 딸내미 옷, 아들내미 옷 다 이렇게 서로 나눠서 넣는 이유는 뭐래? 힘들게 왜 나눠 넣어? 다 섞어서 그냥 넣어버리지? 색깔? 다 말린 빨래를 분류해서 옷장에 각각 넣어놔. 꺼낼 때 편하잖아. 그치? 내가 분류해서 넣으면 물건을 찾기가 편해서. 마트 가봐? 마트 가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쫙 있는데 소스류, 장류, 건어물류, 라면류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왜 그래? 힘들게, 쉽게 찾기 위해서. 이거를 다 섞어놨다 봐. 어떻게 찾을 거야? 저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봐봐. 그거 다 섞어서 그냥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면 물건 하나 사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지. 응? 생물의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는 이유는 편해서야. 우리가 자연에 있는 생물들을 이해하기 편해서야. 그래서 분류 기준에는 공통적 특징, 요거를 갖고 무리지어 나누게 되는데, 자,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인위적 분류와 자연적 분류. 두 가지가 있어. 인위적 분류는 뭐냐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야. 사람 위주로 나눠내는 거.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이건 식용, 식물, 식용, 생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먹어. 그럼 약용식물이라고 하는 거지. 한약재, 약용식물. 그리고 고래는 포유류야, 어류야? 포유류지. 왜 포유류야? 아이를 낳고 젖을 먹는. 아이 말고 동물이니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포유류라고 해. 포가 포옹하다, 안다, 유. 젖을 먹인다, 안고 젖을 먹이는 걸 포유류라고 그래. 그래서 강아지도 젖 먹이고, 고양이도 젖 먹이고, 소, 돼지 다 젖 먹이고, 토끼도 젖 먹이고. 이런 애들, 알 낳지 않는 애들을 포유류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포유류인 고래를 바다에 살기 때문에 어류하고 같은 무리로 묶어버리는 거, 사는 곳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수상 생물 또는 육상 생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람 기준이야. 근데 자연적 분류는 뭐냐면 기준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생명체야. 이 생물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생명이 갖고 있는 생김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해부학적 구조라고 해요. 해부가 찢어서 펼쳐본다는 얘기잖아, 해부가. 해부학적 구조. 그래서 뼈다구가 있냐, 뼈가 없냐, 척추 있냐, 무척추이냐. 뼈는 없는데 근육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유형성 동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폐가 발달되어 있느냐, 심장이 하나냐 두 개냐, 뭐 심방이 하나냐 두 개냐, 이런 것들. 요렇게 자 생물의 생김새 자체 차이를 두고 구분하는 방법 자연 분류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한사리 방법. 식물의 경우는 다년생이 있고 단년생이 있어. 오래 살았다가 죽어? 단년생. 나무처럼 계속 살아가 다년생.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번식 방법. 물고기는 물 안에서 수정을 한다. 자, 암컷이 난자를 물속에 쫙 뿌리잖아. 그러면 수컷 물고기가 와서 자, 그 주변에 정자를 쫙 뿌려.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얘네들이 각각 수정이 되는 거지. 이거를 체외 수정이라고 해. 체외 수정은 일반적으로 물속에서 일어나.
그리고 자, 뭐 닭은 체내 수정해. 알을 낳긴 하지만 몸 안에서 수정해서 나가는 경우. 체내 수정해. 그리고 새끼 낳는 애들은 다 체내 수정하잖아. 강아지. 교배한다고 그러잖아. 자, 그리고 식물에 따라서 광합성 하는 애가 있고 광합성 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광합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요게 자연 분류인데, 자, 불중에 우리는 생물의 분류를 어떤 걸 사용하냐면 자연 분류를 사용해. 인위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해. 변한다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객관적이지 않다. 과학적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소고기, 뭐 개고기 다 먹잖아. 근데 이슬람교 있는 나라 가. 그럼 돼지고기 먹어봐 어떻게 돼? 뭐 끌려갈걸? 끌려갈걸? 막 벌금 내고 막 잡혀가서 막 안 풀어질지도 몰라. 심지어 이슬람 사원 같은 데 가갖고 내가 삼겹살을 거먹는다 생각해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응?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잖아. 거기서 막 육포 뜯어먹고 다녀봐. 어떻게? 완전 죽음이야 죽음. 아니 우리 신성한 소를 갖다가 소를 신성시 하는데 내가 그걸 육포를 만들어서 뜯어먹고 다녀봐. 그럼 어떻게 돼? 신성 모독이 되는 거야. 우리 신을 저렇게 뜯어먹고 다니까 저 사람은 아주 사악하다. 아주 종교에 완전 몰입한 사람은 죽이고 싶을걸, 완전? 저런 사람들 보면 아주 분노해 막 할 거야. 그럼 뭐지? 이슬람교, 뭐 힌두교처럼 돼지고기, 소고기를 못 먹었던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 가서 고기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토가 나온대.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 나오면서 종교 나오면서 그 나라 사람이 처음 고기를 먹었을 때 느낌을 얘기해 주는데 남의 살을 뜯어먹는 느낌이 든대. 우리는 먹고 살았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걔네들은 진짜 남의 살을 뜯어먹는 느낌이 나서 구역질이 나서 다 토했대. 그래서 처음 돼지고기 먹거나 처음 소고기 먹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 채식주의자들도 그렇죠. 채식주의자? 일본은 1200년인가를 채식만 하고 살았대. 고기를 나라에서 불교를 전파하면서 고기를 나라에서 금지를 시켜서. 그래서 처음에 고기를 못 먹어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처음에 고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잘게 갈아서 야채하고 이렇게 만든 게 함박 스테이크래. 그래서 먹기 시작했대. 뭐 그렇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 분류를 하는 이유는 기준에 따라 변하는 건 필요 없다. 과학은 정확한 것만 취급해. 정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비과학이야. 그래서 자연적 분류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하는 이유는 아까 편리하기 위해서야. 뭐에 편리하기 위해서냐면 편리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내가 얘를 이해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여우는 객과야 고양이과야? 객과? 고양이과? 객과? 고양이과? 생김새는 누구 같아? 개? 생김새부터 개야? 그렇구나. 나는 걔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 근데 객과래. 얘가 무리지어 살아가는 그 형태나 다리 모양이나 그리고 얘네가 체온 조절하는 형태가 개랑 똑같대. 고양이는 땀을 배출하는 곳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루밍을 하지. 침 발라서 침이 마르면 사람이 땀 흘리고 땀이 마르는 것처럼 체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 더우면 막 핥아서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대. 땀샘이 따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여우나 개는 침을 흘린다거나 귀를 갖다가 이렇게 열을 발산하는 부위를 갖고 있대. 그래서 객과라는 거야. 얘가 체온 조절하는 형태나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형태나 다리의 구조가 개랑 비슷해서 객과래. 그러니까 여우가 객과네. 여우하고 고양이는 서로 성질이 다르다. 개하고 고양이는 성질이 다르다는 건 우리는 조금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해하기는 일단 쉬워.
얘가 그쪽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분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우주 탐사를 갔는데 어떤 생명체를 발견했어. 얘를 갖다가 표본을 갖고서 지구에 갖고 왔는데 얘를 갖다 연구할 때 다리가 일단 여러 개고 막 뼈가 없고 막 지네처럼 생겼으면 그런 종류의 친척이겠구나. 얘랑 성격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거 짐작할 수 있잖아. 근데 뭔가 들고 왔는데 초록색을 띄어. 그럼 얘는 양분을 어떻게 합성한다는 얘기야? 광합성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럴 가능성이 커. 초록색을 띈다고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초록색을 띠고 있다면 광합성을 할 가능성이 커. 먹이도 안 먹고 움직여. 근데 초록색을 띄어. 그럼 100% 얘는 광합성하는 애야. 동물이지만 광합성하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물을 발견했을 때 얘를 파악하기 쉽다. 자, 그 다음에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복원할 수 있대. 비슷한 애들 갖고 유전자 복원해서 개체 만들 수 있잖아. 사실은 사람도 복제해서 만들 수 있어. 동물들도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금지했잖아. 윤리적으로. 안 된다 이거지. 윤리적으로 사람을 복제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떡할 거야? 너는 실패했으니까 죽어줘야겠어. 하겠어? 안 되겠지. 생명도 그래.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기술은 발달됐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멸종위기의 생물들에게는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식물도 복원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성, 얘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다양성을 이해하기 쉽다. 다음 중 식물의 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은 요 4가지 정답. 나머지 땡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시 30분 쉬는 시간이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있어. 우리 왜 가족, 그 다음에 뭐 할머니하고 뭐 대가족 이렇게 나누듯이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에 단위들이 있어.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종이야, 종. 종은 생물의 분류 기준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세부적인 단위인데 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짝짓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짝짓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짝짓기. 자, 교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애를 뭐라고 하냐면 자손이라고 해. 얘를 어버이 자손. 근데 이 자손이 또 어떠한 자손과 또 짝짓기를 해서 또 자손을 내.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해. 자, 다시 우리가 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번식해서 교배로 태어난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으면 얘네들은 같은 종이다 이라고 얘기하고 이 자손이 이렇게 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러면 번식 능력이 없으면 얘랑 얘랑은 다른 종이다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꿩이 있는데 꿩은 암컷을 까투리, 수컷을 장끼라고 얘기해. 까투리하고 장끼는 짝짓기에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 이 새끼는 또 그 새끼들과 만나서 자손을 번식할 수 있어. 까투리와 장끼는 같은 종이야. 자, 근데 암말과 숫, 당나귀. 말과 당나귀. 얘네 둘 다 말 종류잖아. 그치? 말처럼 생겼잖아. 근데 얘네들이 자손을 번식하면 뭐가 태어나? 못생긴 노새가 태어나. 머리 이렇게 크고 다리 되게 짧은. 근데 이 노새는 노새끼리 아니면 다른 말하고 결합하잖아? 자손을 번식할 수 없어. 우리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이 노새는 뭔 거야? 생식불고요. 알겠죠?
웃고 있어요. 고자예요, 고자. 고자가 태어났으면, 진짜 사실은 불임하고는 요 서로 다른 종은 또 다른 개념인데 이해하기 쉽게 일단 얘가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러면 말하고 닭내기는 같은 종이 아닌 거야. 그리고 치타하고 표범하고 만나기도 힘들겠지만 얘네가 만약에 서로 사랑에 빠졌어. 교배해.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건 개하고 고양이하고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아예 짝짓기가 안 돼? 다른 종이야? 짝짓기를 할 때 새끼를 낳았어? 얘가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럼 얘는 다른 종이야. 새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생식 능력이 있어? 그럼 얘는 같은 종이야.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 할게요.